미국이 이렇게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 처음 있는 일이죠. 예, 초유의 조치입니다. 아무리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도 물가가 잡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직후부터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이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불과 8개월 만에 3.75%포인트 금리를 올린 겁니다. 미국은 금리를 우리나라처럼 특정 수치가 아닌 목표 구간이라고 해서 이 범위로 설정을 하죠.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 범위가 3.75%에서 4% 수준이 됐는데 최근 15년간 미국 금리 이렇게 높았던 적은 처음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져서 우려가 큰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9월 달 금리 인상으로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부랴부랴 빅스텝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차이를 0.25%포인트까지 좁혀놨는데 오늘 이 차이가 다시 1%포인트로 확 벌어졌습니다. 금리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면서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더 떨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연준 파월 의장은 이 누적된 긴축, 이 통화 정책, 이게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시차 같은 걸 고려해서 빠르면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at at some point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So that time is coming, and it may com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or the one after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하지만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금리 인상 멈추겠다 이런 뜻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최종 금리가 기존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도 덧붙여서 앞으로 우리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게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뉴욕 증시는 좀 어떻습니까? 예,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5%, S&P 500이 2.5%, 나스닥이 3.4%나 떨어진 채로 조금 전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을 것이다. 조금 전 전해드린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시장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이 폭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직후부터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이 올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불과 8개월 만에 3.75%포인트 금리를 올린 겁니다. 이로써 기준금리가 3.75%에서 4%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누적된 긴축과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해 빠르면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at some point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So that time is coming, and it may com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or the one after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파월 의장은 그러나 최고 금리 수준이 기존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3.4% 떨어지는 등 폭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조치로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에서 1%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 금리 차이로 외국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오는 24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배지학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미국에 이어 기준금리를 2.25%에서 3%로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로써 영국 기준금리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폭은 1992년 9월 16일 검은 수요일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6년 넘게 커피숍을 운영해온 이민영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은 원두와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올라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전기요금마저 인상돼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거의 30만 원 정도, 옆 칸이 거의 한 1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인상된 게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고지서를 보는 순간 이제 상당히 앞이 깜깜할 것 같아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5.7% 올랐습니다.
두 달째 이어지던 하락세가 다시 상승세로 바뀐 건데 지난달부터 인상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23% 넘게 치솟으면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2% 하락했지만 인하 대상이 아닌 등유는 70% 가까이 폭등했고 유럽 쪽 수요가 늘어난 경유도 23.1% 뛰었습니다. 짜장면과 김밥, 라면 등 외식 물가는 12~13% 올라 물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농축수산물은 품목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쌀과 상추 등은 15% 넘게 떨어졌지만 무, 배추는 크게 올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김장제를 풀겠다, 할인 쿠폰을 발행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물가는 다시 올랐지만 당국은 지난 7월 6.3%를 정점으로 안정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생각은 다릅니다.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달러 강세, 고금리 등 물가를 끌어올릴 악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현재 전체적인 물가 상황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있어서 아직 물가 상승의 정점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한국은행은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5%대 고물가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2년 전 직장인 A씨는 은행에서 2억 원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월세보단 대출 이자가 크게 적어서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월세가 원룸 같은 거 서울에 구해도 50만 원이 넘어갔는데 시축 빌라 방 3개짜리가 이자로 40만 초반대만 내면은 살 수 있으니까 들어왔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2.5%대에서 4% 가깝게 오르면서 이미 부담이 커졌는데 추가로 더 오른다는 얘기에 월세로 옮기는 걸 고민 중입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될 줄 전혀 상상도 못했었으니까 이자가 올라서 이제 감당하기 좀 힘들어서 이사를 지금 가려고 계획 중이고.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또 오르면서 여기에 추가로 1%포인트까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혀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Incoming data since our last meeting suggests that the ultimate level of interest rates will be higher than previously expected. 한국은행이 이달 24일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한미 간 금리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내에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시중은행 전세대출과 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를 돌파한 상황에서 청년과 서민들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레고랜드 사태에서 보듯 작은 충격에도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